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4,400만원, 평당 4,400만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평당 4,400이다. 그래도 여전히 비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린 거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평당 4,000이라고 치면요, 30평이 432. 근데 이제 33평이다라고 하면 한 13억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평당 4,400이면 30평대가 한 14억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린 거라고 얘기하니까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가 내린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금 내리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당 4,400도 싸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오르기만 했던 가격이 내려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다라는 걸 좀 더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평당 4,400이 아니라 시간 더 지나면 4,000 되고 3,500 되고 3,000 되고 아마 속수무책으로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올 수도 분양이 다 고가여서 분양받는 사람 없고 조합원들만 지금 되게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게 지금 처지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함부로 쉽게 돈 번다라고 분양받으라고 하는 말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 산다라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고 지내야죠. 좀 단단히 우리의 삶을 챙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 시장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꽤 아마 참혹하게 얼어붙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이때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 과도하게 올려놨습니다. 그 과도하게 올려놓은 게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품이라고 하는 건 꺼지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할 시기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보다는 집을 살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현금을 어떻게 좀 모을까, 어떻게 하면 좀 현금을 절약해서 좀 자산을 확보해 놓을까에 고민을,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삶이 개선이 될 겁니다. 지금은 무지하게 어렵다, 무지하게 상황이 안 좋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참 막막하죠. 참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될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죠.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감당이 안 되죠. 저 앞에 보이는 집이 신동아 논현동의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30평대가 뭐 16억 18억이라고 경매 사이트에서 본 것 같은데요. 경매 사이트에서 20% 이렇게 뭡니까 유찰돼 가지고 20%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 뭐 30평대가 한 20억은 넘는다라는 거겠죠. 아무리 논현동이라 해도 가격이 좀 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람들마다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 근거나 뭐 평가가 다 다르니까 뭐 충분히 그래도 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15억 16억이 웬 말이냐, 9억 10억도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 말고, 내가 그래 저 집을 사서 거주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되냐, 능력이 되냐, 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대출 10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고, 물론 아주 소수겠지만 어떤 사람은 대출 2억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출 2억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대출 받으면 안 되고요. 전세 월세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감당할 능력이 되면 20억짜리 30억짜리 집도 사는 거죠. 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 연끌하는 놈들, 이 부동산 재테크 업자 놈들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청약을 받지 말라는 얘기냐,
뭐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돈 없으면 청약 못 받죠. 돈 없으면 집을 사지 말란 얘기냐, 주거 사다리를 걷어 차는 거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잘 견디고 버텨서 뭐 해야 됩니까? 절약하고 저축해서 돈 모아야죠. 그러고 나니 돈이 갖춰지면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때까지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빚내서 집 사고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 남기면 된다, 이런 주의가 이제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시당초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걸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뭡니까? 앞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에 허덕이는 지옥을 겪게 되는 거죠. 월 이자를 50만원 낼 땐 좋았는데 이제 와서 200을 내려니까 미치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월급 300, 400 받는데 이자 50 내다가 갑자기 이자를 200으로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 400 받는 사람에게 이자 50만원 내는 것도 결코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없는 건데, 200을 낸다고 하면 자기의 소득의 절반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건데 감당이 되냐라는 겁니다. 생활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 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50만원 내다가 200 내면 150도 내는 거니, 200 내는 거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 문제는 뭐냐, 200만원 내는 게 아니라 100만원 내다가 300만원 내는 사람, 350만원 내는 사람이죠. 120만원 내다가 360만원 이자로 내야 되면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원리금 또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된다고 하면 죽어나는 거죠. 2018년, 2019년 분양받았던 이들 이제는 원금도 같이 상환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삶이 참 수월하고 편하고, 집을 9억 주고 샀더니 집값이 25억이다, 30억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만 해도 신났겠죠. 신나게 부자가 된다고, 40억도 된다, 50억도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했겠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벌어지긴 하겠죠.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일이다, 매우 드문 일이다, 일어나기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빚져서 큰 부자 되겠다라는 욕심은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안전해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